자, 10일로 미루어져 있었던 김건희 특검에 관한 표결과 그리고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전부 다 내일 12월 7일 오후 시간에 오후 7시 시간대에 표결이 진행하는 걸로 현재 민주당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표결 일정을 바꾸는 거잖아요. 표결 일정을 바꾸면 지랄 연병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원식이 나서라도 협의하고 합시다 내지는 따로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비롯한 국짐 측에서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요, 같이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이게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국짐당 쪽에서는 엄청 불리하거든요. 왜 불리하냐면 얘네들은 이제 김건희 특검 10월 10일 날 원래 하기로 했으면 단체 기권하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지들 의원을 못 믿거든. 그래서 단체 기권하고 퇴장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거를 같은 날짜에 탄핵안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게 좀 애매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탄핵안은 20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즉 정족수가 200명이 넘어야만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족수에 상관없이 모여있는 사람이 150명만 넘으면 일단 표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 투표를 얻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만일에 국힘의원들이 김건희 표결에 의해서 표결을 보이콧을 해주면 다당으로 남아있는 민주당 의원들 표만 가지고도 특검이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그 꼴을 안 보려고 지네들이 전부 참여를 해갖고 기권표를 던지고, 왜냐면 표결을 해갖고 반란표가 나오면 안 되니까 기권표를 던지고 나가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거를 하려고 국회에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탄핵안 관련된 법안을 먼저 꺼내놔요. 그러면 이 탄핵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왜냐면 탄핵안도 불안하잖아. 이들이 나가야 됩니다. 200석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럼 200석을 안 이루어지기 위해서 탄핵안 투표를 먼저 하기로 했는데 얘들이 부결시키고 나가버리면 남아있는 민주당 의원들끼리 특검에 대한 표결을 해갖고 통과를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걸 같은 날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할 수 있는 게 국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동훈은 특검 찬성으로 급발진 바로 유턴을 때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미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윤상현은 지금 속보 떴거든요. 윤 탄핵을 시사한 한동훈에 동의하는 중진 거의 없다. 오늘 표결 못한다. 각자 자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지. 분위기 파악을 윤상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탄핵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입장을 하지 않거나 정족수 200을 안 채워주기 위해서 네. 입장을 하지 않거나 입장을 하더라도 투표를 거부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짓거리 하면 어떻게 된다? 김건희는 자동빵으로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각에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탄핵은 맞고 형식적으로 네. 건의는 던지자.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지들끼리 얘기만 하면 돼. 근데 한동훈이 이렇게 대놓고 나와서 나 탄핵 찬성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표도 없는 놈이. 정말 한동훈은 걔 원래 국회 본회의장에 못 들어오는데 박주민 의원이 너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리 일로 들어와 해가지고 들여보내줬잖아. 최초로 민간인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 본회의장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던 기록을 세운 게 또 한동훈입니다. 이런 또 미담이 있어요. 그냥 냅둘 걸 그랬어. 잡혀가라고. 그래! 왜 들여보내줬어? 그냥 안 들어 보내줬으면 체포해 갔을 텐데 낼름 잡아갔을 텐데. 잡혀가도 상관없는 앤데. 그러니까. 그럼 이 기회에 깔끔하게 이제 안 볼 수 있었는데. 에이.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보온하려는 마음으로 한동훈이가 탄핵에 찬성하려고 마음을 돌렸을까? 아니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걔는 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아니에요. 까치도 은혜를 갚는데 얘는 까치보다 못한 애네요. 얘가 그 전생에 까치였을 수도 있죠. 까치도 보온을 한다니까요. 그때 보온하다가 대가리도 종을 너무 많이 박아가지고 머리가 지금, 벗겨. 네, 지금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환생하실 수도 있죠. 네, 좋게 듣는 생각하자고요. 까치가 기분 나쁩니다. 듣는 까치 기분 나빠요. 까치님들께 까치가 뭔죄예요? 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 그 오작교 전설에도 보면 그 까치가 그 오작교 만들어주느라고 견우한테 대가리를 밟혀가지고 항상 칠석 때 그 오작교 만들어질 그 시기에는 까치의 대가리 털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그 민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털가리를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뭔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아무튼 그 얘기가 아니고 까치 모욕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까치 모욕은 그만하도록 하고요. 근데 저는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오래전에 징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이라면 한 언제쯤? 3, 4일 전, 이게 이 탄핵이 이제, 탄핵이 아니라 계엄이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여의도 증권가하고 증권가하고 명동시장 쪽에서 찌라시들이 막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들이 빡이 돌아버렸다는 거야. 왜냐면 얻을 것도 없는 계엄령을 무리하게 시도해가지고 그 순간에 빠진 주가하고 날라간 각종 가산 재산을 비롯해갖고 이런 피해들이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고 그 잠재적인 불안감이 존재하는 이상은 앞으로도 주가 회복 내지는 금리 회복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얘네들이 윤석열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짜 이거 나오고 있는 찌라시입니다. 여의도 명동 이쪽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후원하던 여당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개별 접촉을 해서 이 새끼 날려버려 라고 지속적인 설득을 하고 있다는 찌라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멤버십 방송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일 탄핵을 정상적으로 비밀투표로 들어가게 된다고 치면 최소 210표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중진들이나 뭔가 스폰서들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 애들은 지금 윤석열을 날려버려라라고 하는 외부 압력을 받고 있는 참이기 때문에 투표만 시켜주면 나도 모르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 탄핵 가결포를 던질 놈들이 3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첩보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들었을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한동훈은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자기 똘마니들한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얹기 위해서 자기가 반대했는데 탄핵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탄핵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같이 모질이로 쓸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이 미리 숟가락을 얹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일 오후에 이게 탄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참가해갖고 비밀투표만 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래서 비밀투표를 아예 못하게끔 투표장에 안 들어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야. 200명을 안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200명을 안 만들어준다고 안 들어가면 김건희 특검법은 자동빵으로 통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일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일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못 살려요, 이제 얘네들이. 근데 만일에 가장 좋은 경우는 둘 다 통과가 돼버리는 게 문제인데, 자,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건희는 이미 죽은 거야, 이제. 선택지가 없어. 또 윤석열도 왠지 모르게 지금 돈 있는 애들이 자기 지금 팽하려고 날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거는 여론을 보면 알거든요. 조중동이 탄핵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기고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언지를 주고 있고 여론조사가 어디서에도 75% 이상 탄핵 찬성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는 대자본을 쥐고 있는 언론 사주들이 지금 언론을 동원해갖고도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묵시적인 암묵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도.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기득권 애들이 지금 이 윤석열을 버렸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이런 칼럼이 나오는 겁니다. 김민석한테 미안하다 그럴 때만 해도 자존심 상했지만 지금 이거를 보면 이성적이지도 않고 제일 윗제목을 한번 볼까요? 조금 위에. 지금 윤석열은 이성적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살이 없고 충동적이면서 국민 정서를 알라고 하지도 않는 혼자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에 또다시 이 계엄을 실시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한테는 더 이상 이 대통령의 자리를 맡겨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막 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난 여름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 선포 주장을 했을 때 괴담이라고 비판했는데 괴담이 아닌 것으로 됐다. 그 의원들에게 사과한다. 나도 사과받고 싶은데. 내가 그 괴담을 정말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는 헬기 훈련 할 때부터 저 헬기로 분명히 나중에 국회나 방송국에 떨어져 갖고 장학 시도하려고 하는 그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왜 나한텐 사과를 안 해? 응? 응? 뭐라고? 받은 걸로 쳐? 치라고. 아,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사과 받아도 되는 거야?